페미니즘에 대한 고민들 다양하게 들어봤는데 보시고 어떠셨어요?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면 이제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SNS 체제에서는 정말 무한한 비난이 가해지거든요. 사실 저만 해도 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로 굉장히 많은 댓글을 보고 저도 야 이건 진짜 충격적인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반 이제 방송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도. 예. 네, 본인이 이제 페미니스트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당연히 성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이 되는데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순간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해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 저건 어떻게 생각해? 너 페미니스트라면서 막 이렇게 맞아. 오는 그런 질문들을 답을 하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좀 부담스러웠던 적은 있어요. 아니, 그 지금 보면 내가 페미니스트고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런 고민들을 들으면 과연 밝혀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가 편견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저는 그런 이야기 밝히지 않아요. 저 페미니스트다, 페미니스트 아니다라고. 근데 편견 없는 사람이었으면 저는 말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로 페미니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선언의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선언한 이후거든요. 내가 페미니스트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실천하겠다라는 것, 행동하겠다라는 것. 정말 페미니스트라고 선언만 하고 그 뒤로 어떠한 발전도 없다면은 그거는 오히려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하지 않는 만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유아인 씨가 그런 적 있었잖아요. 유아인 씨 사건이 컸었는데 그분이 이제 남성으로서의 발화 권력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사람들이 한 건데 거기다 대고서는 이분의 답변은 나는 페미니스트다였거든요. 사실 그런 식의 페미니스트 선언은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하고 어떠한 해결점도 제시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은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페미니즘이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인터넷에 떠도는 유명한 만화가 있는데 남자 주인공이 그렇게 막 성차별적인 행동을 막 하고 다니다가 깡패예요. 근데 이제 여자가 위기에 처하면 딱 도와주면 여자가 당황해요. 갑자기 날 갑자기 왜 도와주는 거지? 그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멋있는 포즈를 하면서 나는 페미니스트니까 라고 대답하는 게 만화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현실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 언어로 자기를 쉽게 완성시켜버리고 사실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제가 쭉 나누다 보니까 페미니즘이 이제 우리 시대 상식이자 약간 일상으로 자리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차별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잖아요. 한국 남성들이. 이 페미니스트가 이 한국 남성들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상에 대해서 나는 이걸 지지하거나 내가 이것을 내 사상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성행위에서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주변에 혹시 것은 그런 분 계세요? 저요? 네. 예전에 한번 여기 군대편에 출연했던 최욱 씨라고 최욱 씨가 본인이 페미니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방송 때마다 얘기합니다. 왜 그러죠? 이유가 있나요? 진짜 페미니스트. 그 요즘 뭐 저 페미니스트 6주차 교육 끝났다 뭐 등등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슨 교육을 바르러 다니세요? 군대처럼 제가 묵주 보기에는 이걸 교육을 약간 하거든요. 개그로. 네, 맞아요. 네. 뭐 예를 들면 SNS가 됐건 방송이 됐건 그렇게 스스로 이제 페미니스트다. 특히 이제 남성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좋아해 주거나 SNS 같은 데서 좀 환호해 주는 이런 것들을 좀 즐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받았던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이렇게 페미니즘을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구나 하면서 더 빨리 깨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은 남성이라고 하면은 차별을 절대 받지 않았는가, 항상 높은 자리에 있었는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남성도 남자답지 않다는 것, 그리고 또 남자인데 왜 그래?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성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남성 페미니스트도 분명히 될 수 있고요. 황현희 씨도 남성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아니 보편적인 저거 평등을 한번 원한다. 우리 심전도 한번. 이거 한번 종교 와야 되나요? 정리 한번. 사실 남성 페미니스트랑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이미 있었어요. 강남 좌파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는 좌파가 될 수 없느냐 그건 아닌데 부자가 사실 자기를 좌파라고 말을 하면 훨씬 더 많은 노력과 훨씬 더 많은 어떤 의지, 성찰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페미니스트가 성립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얽힌 문제일 때도 포기할 수 있냐 굉장히 사실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있죠. 페미니즘의 입장이 다른 이런 사람들끼리 남성 페미니스트를 두고 가능하다 안 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그 중개해줄 어떤 기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말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페미니즘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페미니스트라고 말한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을 붙여서 사실 말하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대가 좀 앞서가고 있었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가 아이를 생기면 그 아이한테 그런 식으로 페미니스트를 가르치면 우리 시대랑 다르겠죠? 말은 사실 행동보다 엄청 쉽기 때문에 일단 근데 그렇게 한번 뱉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의 그 페미니즘에 대한 불편한 시선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대한민국 페미니즘의 역사를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와. 야, 저 때 저런 얘기를 했다고요? 대단하다. 저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셌어요. 신여성들은. 예. 그다음에 천년 나우누리 시절에 유니텔 이게 여성 혐오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저 때 굉장히 SNS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조직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혐오까지 반대 쪽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무엇보다도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 어느 순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이거 교수님께서 한 번 더 짚어주시겠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1999년 군 가산점제 폐지 논란 이때부터 정말 폭발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반응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2011년 이화여대 수류탄 발견 그 기사가 있을 때 거기 댓글 달린 거 보면 얼마나 혐오 현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이제 보여지거든요. 정말 2016년도에 강남역 살인 사건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특히나 추모 현장에 이제 많은 여성들이 다 몰려왔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어쩌면은 그 피해자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불안감과 그 현장 한번 저희가 그리고 잠깐 분노. 보고 올까요? 네. 저기 나 나올 텐데. 진짜요? 나오세요? 핑크 코끼리 제 바로 옆에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저 핑크 코끼리. 저기 모자이크 한 게 접니다.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저 현장에 아까 모자이크된 있었다면서요? 남성으로 네.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 그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분이 추모 발언을 하고 있었어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런데 갑자기 저 코끼리가 턱 하고 뛰어들더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한 나라인데 여기서 뭘 이러고 있냐 라면서 이제 남자친구를 도발을 한 거죠. 남자친구는 당시 여자친구를 잃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슬픈 상대일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 너무 화가 나서 저도 이제 따라갔어요, 사실은. 내가 뭘 저지를지는 모르겠는데 그를 따라가고 있는 나를 따라오던 사람이 이렇게 일행인 줄 알고 같이 가고 있으니까. 저도 같이 맞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그 분노가 이제 폭력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만 이 사람의 주장을 보니까 모든 남자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범죄를 저지른 남자가 나쁜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발언 자체가 심각하게 정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혹은 폭력이 가해져도 괜찮을 텐데 용납할 수 없죠. 지금 당장 장례 남자친구가 이 추모 발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서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성들은 너무나 안전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 그게 장례식에 와가지고서는 용납해요? 유족한테 도발하는 거랑 뭐가 틀려요? 그 안에서도 사실은 강남역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 오고 간 것으로 알아요. 물론 이제 그 피해 여성들 추모하는 목소리가 가장 이제 일반적이었고 가장 뭐 압도적이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도 이렇게 남성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자, 여러분, 페미니즘이 남녀 대립의 구도 속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게? 근데 과거에 이제 남성이 정말 사회에서 정말로 압도적 힘을 가졌을 때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인상이 뭐 피곤한 여자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남성에게도 위협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는 되게 공격적인 자세로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비판하는 담론도 그 이분법을 자꾸 전제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억압된 자와 억압하는 자를 자꾸 구분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대립적인 양상으로 오히려 페미니즘에 의해서 이 대립이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들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마치 이러한 대립 구도를 페미니즘이 만들어낸 것처럼 말하는 방식도 진짜 잘못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립 구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한 것이지 이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대립이 심해진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좀 잡고 싶었어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그거 뭐 여자랑 싸우고 그래. 남자답지 못하게. 사실 저는 이 멘트가 가장 가부장적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면 아예 그냥 싸울 상대도 안 싸울 아예 되니까요. 상대도 안 해주겠다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건 오히려 더 발전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물론 생각이 단계죠. 들어요. 뭐 그렇게 네. 볼 수도 있겠어요. 이런 대립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니들이 자꾸 나서서 싸움을 붙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왜 페미니스트 그러면 좀 드세고 쌈딱이고 막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했던 편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런 대립들을 그거는 편견만은 아니에요. 일단 드셀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트러블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젠더 질서 자체가 지금 불편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똑같이 말을 하더라도 남성들이 굉장히 막 말을 하고 주장을 하고 싸움을 하면은 카리스마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성들은 주장을 조금만 해도 두세다, 기세다 저런 얘기들을 듣거든요. 좀 톤이 좀 높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톤이 높아서 그럴까요? 낮게 얘기할까요? 너무 드세요.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에 대학가에서는 여성 혐오적인 행태도 많이 뒤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학가 페미니스트 마녀사냥. 저 뭐예요? 버린 거예요? 대학가의 그 페미니즘 논란